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지은은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오빠가 들어오며 소리쳤다. 지은아, 민지가 너랑 낚시 가자고 하네. 나 바빠서 못 가니까 너 혼자 가봐.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민지는 이미 문 앞에 서서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지은 씨 재미있을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고 차 안에서 민지가 갑자기 핸들을 꽉 쥐며 말했다.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낚시터에 도착한 그곳은 고요했다. 물가에 앉아 민지가 낚싯대를 던지며 물었다. 지은 씨, 너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니? 지은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족 때문에. 결혼 얘기가 나와서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결혼? 그게 뭐 대수라고. 나처럼 자유롭게 살면 돼. 지은은 민지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겼다. 밤이 깊어지자 민지가 갑자기 낚싯대를 내려놓고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 사실 오빠 친구가 아니야? 너를 좋아해. 지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처음 오빠를 만난 건 너 때문이었어. 내가 보고 싶어서.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오빠의 대학 선배로 항상 집에 와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라니? 지은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지의 눈에 어린 진심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왜 나예요? 민지가 대답했다. 내가 강해 보이면서도 약한 면이 있어서. 나처럼.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 살았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 오빠는 유일한 아들로 모든 사랑을 받았고 지은은 항상 착한 딸이어야 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취업 후에도 부모님은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자유로워 보였고 독립적이었다. 낚시터에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침묵했다. 집에 도착해 민지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생각해봐. 나랑 만나보자. 지은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오빠가 물었다. 민지랑 재미있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이 가득했다. 민지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은은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했다. 민지의 손길이 떠올랐다. 따뜻하고 안정감이 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그녀의 가족처럼 보수적인 집안에서. 지은은 회사로 출근하며 생각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잊어버려. 하지만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어제 미안. 하지만 진심이야. 지은은 답장을 망설였다. 점심시간에 친구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민지 언니가 나 좋아한대.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와, 진짜. 민지 언니 멋있잖아. 그런데 너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무서워. 혜진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사회가 바뀌고 있잖아. 내 마음 따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부모님의 기대, 오빠의 시선, 직장의 동료들. 모두가 그녀를 정상으로 보길 원했다. 저녁에 민지가 다시 연락했다. 커피 한잔 할까? 지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카페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가족한테 숨기고 살았지.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첫사랑을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 그 후로 자유롭게 살기로 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다시 느꼈어. 진짜 사랑.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민지의 눈에 어린 고통이 보였다. 나도.
솔직히 남자랑은 안 맞았어.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민지는 미소 지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결정해.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다. 민지 언니의 고백이 나를 흔들어.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호기심. 다음 날, 부모님이 결혼 중매를 제안했다. 좋은 집안 아들인데 만나봐. 지은은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그녀를 압박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은은 울었다. 민지와의 만남이 점점 잦아졌다. 둘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지은의 꿈을 응원했다. 디자이너로 성공할 수 있어? 나 믿어. 지은은 민지의 지지가 든든했다. 하지만 오빠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지랑 왜 그렇게 자주 만나? 지은은 그냥 친구야 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어느 주말 민지가 지은을 데리러 왔다. 오늘은 바다로 가자. 차 안에서 민지가 손을 잡았다. 지은은 뿌리치지 않았다. 바다에서 둘은 발을 담그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나랑 사귈래? 지은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행복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다.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은밀하게 시작됐다. 주말마다 몰래 만나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지은의 불안을 달래주었다. 천천히 가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쌓였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남자친구 없어? 소개해줄까? 라고 물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지은은 질 때문이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이 차면 힘들어. 이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와의 만남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 부모님한테 커밍아웃했어. 처음엔 화냈지만 이제 받아들여. 지은은 부러웠다. 나네 가족은 안 될 거야. 아버지 보수적이셔.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지은의 오빠가 점점 의심스러워했다. 민지랑 무슨 일 있니? 자꾸 너만 만나네. 지은은 부정했지만 오빠의 눈이 예리했다. 어느 저녁 민지가 지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키스를 나눴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오빠가 지은을 불러 물었다. 민지랑 사귀니? 지은은 깜짝 놀라 부정했다. 아니야. 왜?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민지 과거 알아? 그녀 레즈비언이야. 조심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가 어떻게 알았을까? 민지가 오빠에게 말한 적 없는데?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오빠가 내 과거 알아? 이민지는 놀라지 않았다. 대학 때 소문났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까? 지은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였다. 지은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켰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너라도 결혼해서 손주 봐야지.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지금은 힘들어. 민지는 이해했다. 기다리게.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이 관계가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할까? 퇴원 후 가족 식사에서 오빠가 말했다. 지은아, 민지랑 그만 만나. 그녀 이상해. 지은은 화가 났다. 왜? 친구잖아. 오빠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 동성애자야. 너까지 이상한 소문 나면 어쩌려고. 지은은 충격받았다. 오빠의 편견이 드러났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오빠가 반대해. 민지는 슬펐다.
내 가족 때문에 포기할 거야. 지은은 울었다. 모르겠어. 관계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졌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스트레스로 집중이 안 됐다. 친구 혜진이 물었다. 민지 언니랑 어때? 지은은 좋아? 하지만 무서워. 혜진은 조언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내 행복이 우선이야. 하지만 지은의 꿈에서 부모님이 그녀를 버리는 장면이 나왔다. 민지는 지은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만이라도 자유로워지자. 지은은 행복했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호텔에서 오빠의 전화가 왔다. 어디야? 민지랑 지은은 거짓말했다. 아니야, 오빠는 화냈다. 집으로 와, 할 말 있어. 돌아온 지은은 오빠와 마주쳤다. 오빠가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은과 민지가 손잡은 사진. 누가 찍었어? 오빠는 친구가 봤대. 지은은 절망했다. 오빠, 이해해줘.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안 돼. 부모님 알면 쇼크 받으실 거야. 지은은 울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지에게 말했다. 끝내자.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잖아. 지은은 가족 때문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 선택이야. 헤어짐 후 지은은 공허했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회사에서 실수 연발, 집에서 부모님의 압박. 오빠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이건. 지은은 반발했다. 이게 나야. 오빠는 놀랐다. 지은의 내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 없이 살 수 있을까? 헤어진 후 몇 주가 지났다. 지은은 민지의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밤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집중이 안 됐다. 동료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지은은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중매바위. 지은은 거부했다. 싫어요. 어머니는 화냈다. 너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지은은 삭제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지가 회사 앞에 왔다. 얘기 좀 해. 지은은 피하려 했지만 민지의 눈빛에 끌렸다. 카페에서 민지가 말했다. 포기 못해. 내가 필요해. 지은은 가족이 반대해. 사회가. 김민지는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께 말할 결심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요즘 뉴스 봤어? 동성애자들 때문에 사회가 엉망이야 라고 말하자 포기했다. 오빠가 지은을 불렀다. 민지랑 다시 만나. 지은은 부정했다. 오빠는 좋아? 정상으로 돌아와. 지은은 화가 났다. 정상이 뭐야? 친구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랑 다시 만나고 싶어. 혜진은 가봐. 내 인생이야.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둘은 공원에서 만났다. 민지가 안아주었다. 고마워. 관계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다. 지은은 가족에게 숨겼다. 민지는 언젠가 말하자라고 했다. 하지만 지은의 불안은 커졌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은의 핸드폰을 봤다. 민지의 메시지. 사랑해. 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지은은 당황했다. 친구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너 미쳤어. 아버지 알면. 지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어머니는 민지랑 끊어. 안 그러면 집에서 나가.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가 알아. 민지는 내가 만나서 설명할게. 지은은 안 돼. 하지만 민지가 어머니를 찾아갔다. 아주머니, 지은이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화냈다. 나가. 우리 딸 건들지 마. 민지는 돌아왔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왜 그랬어? 민지는 숨기기 싫어. 가족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알게 됐다.
너 이런 애였어? 집 나가. 지은은 짐을 쌌다. 오빠가 말렸다. 생각해봐. 지은은 이게 나야. 집을 나와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가 안아주었다. 함께 할게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아팠다. 가족을 잃은 대가.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직장에서 소문이 났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고립됐다. 민지는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은은 후회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어느 날 오빠가 찾아왔다. 집으로 와. 부모님 걱정하셔. 지은은 받아들여 주실 거야. 오빠는 노력해볼게. 지은은 망설였다. 민지와의 3BS 가족. 민지는 내 선택 따라 라고 했다. 지은은 가족을 선택했다. 미안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또 헤어짐.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라고 했다. 지은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친구 혜진이 말했다. 왜 포기해? 지은은 가족 때문에. 혜진은 내 행복은. 지은은 깨달았다.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다. 다시 민지에게 갔다. 돌아갈게. 민지는 받아들였다. 이번엔 포기 안 해.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시작됐다. 이웃들의 시선, 직장의 차별. 지은은 승진을 놓쳤다. 이미지 때문이라는 이유. 민지는 싸우자라고 했다. 지은의 내면 갈등이 깊어졌다. 이 사랑이 가치 있을까? 둘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지는 요리를 하고 지은은 청소를 했다.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컸다. 지은의 부모님이 연락을 끊었다. 너 같은 딸 없어. 지은은 울었다. 민지가 위로했다. 시간 주자. 오빠가 가끔 연락했다. 부모님 아프셔.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직장에서 상사가 물었다. 파트너 있어? 지은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민지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옥죄었다. 어느 날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돌아와. 지은은 질투했다. 누구야? 민지는 옛날 일이야. 하지만 지은의 불신이 쌓였다. 나 때문에 후회해. 민지는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가족의 부재, 사회의 편견, 관계의 갈등.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 혜진이 도왔다. 커뮤니티 가봐. 비슷한 사람들 많아. 지은은 LGBT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반대, 사회 차별. 하지만 버텨. 지은은 힘을 얻었다. 민지와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우린 함께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다 이웃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해.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가 말했다. 무시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약해졌다. 아버지의 병이 재발했다. 오빠가 연락했다. 와봐. 내가 필요해.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집으로 와. 용서할게. 지은은 민지와 함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아프셔. 민지는 가봐. 하지만 돌아와. 지은은 병원에서 지켰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 끊으면 용서해. 지은은 울었다. 못해요. 어머니는 너 때문에 아버지 죽으면 지은은 압박에 못 이겨 자랐어요. 라고 했다. 민지에게 거짓말했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 민지는 배신감 느꼈다. 또 지은은 미안.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가족과 함께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졌지만 지은의 마음은 병들었다. 오빠가 말했다. 잘했어. 지은은 반발했다. 이게 잘한 거야. 내면의 갈등이 폭발했다.
민지 없이 무슨 의미, 지은은 민지를 찾아갔다. 돌아와 민지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둘은 재결합했다. 이번엔 공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사진 올렸다. 친구들의 응원, 하지만 가족의 단절. 부모님이 연 끊자라고 했다. 지은은 슬펐다. 하지만 민지와의 사랑이 더 컸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직장에서 해고 위기. 이미지 문제, 지은은 싸웠다. 차별이야, 법적 도움 받았다. 민지가 함께했다. 우린 이겨, 고난 속에서 사랑이 깊어졌다. 지은의 식탁, 민지의 웃음. 하지만 배신이 왔다. 오빠가 민지에게 연락했다. 지은 포기해. 돈 줄게. 민지는 거부했지만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지은이 알게 됐다.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걱정시키기 싫어. 지은은 신뢰가 깨졌다. 반복이야의 싸움 후 민지가 떠났다. 쉬자. 지은은 홀로 남았다. 가족도 연인도 없이 깨달음이 왔다. 내 선택의 대가. 지은은 스스로를 돌아봤다. 사랑과 가족, 사회와 도덕. 모든 게 충돌했다. 홀로 된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다. 혜진이 찾아왔다. 일어나. 내 인생이야. 지은은 모든 걸 잃었어. 혜진은 민지 찾자. 지은은 민지를 찾아갔다. 미안해. 민지는 나도. 둘은 화해했다. 이번엔 진심으로. 가족 설득하자. 지은은 부모님을 찾았다. 받아들여주세요.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어머니는 울었다. 내 행복이면. 오빠는 미안. 가족이 서서히 받아들였다. 사회도 변했다. 친구들의 지지.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지은은 일기 썼다. 이 사랑의 대가가 컸지만 같이 있어. 고난 끝에 행복.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여전. 지은은 활동가 됐다. LGBT 권리 위해. 민지와 함께. 우린 싸워. 이야기 끝에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독자여. 당신은 지은의 선택이 가족을 배신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믿나?